우선 이 문제에서 역시나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지금 하는 건 어떤 문제를 소재로 여러 이론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우선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원자.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원자 영어로 애텀.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얘는 전기적 중성. 그래서 원자라고 하면 나와 있는 전자 개수하고 누구 개수하고 반드시 같아야 해요. 원자라고 하면 누구 개수가 완전히 같아야 하냐면 전자 개수하고 바로 원자 번호하고 완전히 같아야 되죠. 그럼 이때 물론 문제에서 B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 AB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슨 원자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누구 원자인지 살펴보자면 전자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 개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럼 전자가 8개면 원자 번호가 역시 뭐란 얘기예요? 8번이구나. 원자 번호 8번 니기 샨쇼 이키마스. 그럼 A는 샨쇼나.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B. 여기서는 전자 다 세면 몇 개예요? 여기서는 전자가 총 11개죠. 11개면 누구죠? 이게 수, 헬륨, 리베비시 노분의 에서 하면은 누구? 소디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소디움이구나. 그래서 이거 발음 나트리움 이렇게 읽어요. 이제 이건 어느 나라 표현이죠? 독일하고 일본식 표현이고요. 소디움 이 표현은 영미식이에요. 알겠죠? 뭐 이 나라도 개새끼인 건 맞는데 그 뭐냐면 이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친일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 나는 친미파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뭐 친일일 수도 있고 친미일 수도 있잖아요. 뭐 사실 뭐 이 나라도 우리나라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 한번 뺏겨 먹은 적 있죠, 언제? IMF죠. IMF가 이제 우리나라 뺏겨 먹으려고 이 나라가 이제 침략을 한 거라서 사실은 뭐 이 나라도 우리나라 제대로 한번 뺏겨 먹었죠. 하여튼 뭐. anyway. 자, 그래서 뭐 나트륨, 소디움 다 좋은데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A 원자가 누군지 B 원자가 누군지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시면 시작부터 들뜬 상태. 자, 들뜬 상태 영어로 excited state라고 했죠. 이거는 당장 뭐를 따르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싸움 원리를 따르진 않는다. 무슨 말이겠죠? 이때 이런 모양에서 사실은 지금 원자의 전자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겹쳐진 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 사실은 보기 드문 방식이에요. 매우 자주 봤던 방식이에요. 매우 자주 보는 방식이죠. 아마 중학교 책에도 이렇게 비슷한 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중학교 책에도 이제 물론 이게 중학교 책 핵 하나에 전자궤도 하나 이런 정도로만 그리긴 하는데 전자궤도가 여러 개인 건 이제 고등학교 책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메감의 표현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매우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표현이 아주 깊은 수학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학적 원리를 그걸 다 생략하고 그냥 원자 안에 구조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게 바로 뭐냐면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 껍질 모형. 그래서 이 전자 껍질도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전문 용어인데 영어로 일렉트론 쉘이라고 합니다. 쉘. 여러분 쉘 직역하면 뭐예요? 조개 껍데기를 우리가 그 뭐냐면 그 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그 일렉트론 쉘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전자 껍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1s, 2s, 2p, 3s 등등등
모든 각 오비탈들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 사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1s 전자가 핵에서 어디쯤 있겠느냐, 2s 2p 전자가 핵에서 어디쯤 있겠느냐, 다 다릅니다. 그럼 그 다른 정도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느냐? 물론요. 다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따르면 데이터가 정확히 하겠지만 매우 뭐 하겠어요? 네, 매우 활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때 뭐냐면은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윤지가 이번 뭐냐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홍의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쭉 물어서 그걸 모두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정리를 하면 데이터가 4천만 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하나로 뭉뚱그리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은 뭐 경남 지역, 창원 지역에 있는 나이 10살에서 20살 사이에 있는 남성의 탄핵 찬반 성향 뭐 이렇게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각각의 개별적 성격이 하나의 숫자로 싹 모인다고요. 그러면 물론 조금 더 정확해진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뭐냐면 뭉뚱그려진 거예요. 데이터가 뭉뚱그려진 거긴 하지만 데이터 4천만 개를 다루는 것보다는 돈과 시력이 좀 팍 절약되겠죠. 그걸 양자역학에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보와 데이터가 개별적이지만 이때 어떻게 한다? 이 주양자수. 주양자수 보통 어떻게 표기해요? n. 주양자수가 같은 오비탈끼리 전자 발견 확률을 더합니다. 그냥 더해버리는 거예요. 싹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버려서 핵으로부터 그 확률이 가장 큰 거리를 기준으로 저런 식의 구껍질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구껍질로 궤도라고 합시다.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궤도가 쭉 그려져 있잖아요. 이 궤도는 뭐냐면 예를 들면 S 오비탈에서 전자 발견 확률, 2p 오비탈의 전자 발견 확률을 모두 다 뭉뚱거려서 전자가 발견되기 가장 좋은 위치를 하나의 선으로 뿅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아이디어로 그려진 걸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선 하나에 ES, EP의 모든 정보가 뭉뚱그려져서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그림을 매우 흔하게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런 같다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다루기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뭉뚱그려 표현한 게 이런 궤도 모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연히 안쪽에 있을수록 주양자 수가 뭐겠어요? 1. 그 다음 주양자수 2, 그 다음 주양자수 3.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작을 속에서 1, 2 했죠. 그 다음 이제 3. 그래서 n
이 작을수록 핵에서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양자 수가 2면 예를 들어 ES, EP 정보 모두가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양자 수가 2면 무슨 오비탈 있을 수 있어요. 주양자 수가 2면 ES, EP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ES에서 전자 발견 확률, EP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거다. 요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서 전자껍질 모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자, 그럼 두 번째 이 해당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전자 배치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알겠죠? 단어 계속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1. 여기 산소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번에 산소.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싸움 원리 따르면 1s2, 2s2, 2p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기 있는 A라고 하는 애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주양자수 1이라고 했죠? 거기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1s2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주양자수가 2일 때는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주양자수 2에 ES2P의 전자를 몇 개 채우라는 얘기야? 2개 채우라는 얘기지. 2개 채우면 저기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ES2, EP2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리고 주양자수가 3일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그러면 주양 3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비탈이 뭐 있어? 3s 오비탈이 있잖아. 거기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전자 배치다. 그래서 안정한 산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지금 그려진 저 A는 요런 식의 의미인가 보다. 뭐면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여기에 있는 소듐. 자, 소듐 11번이니까 싸움 원리 그대로 짜시면 1s2 그다음 뭐예요? 2s2 EP6 그다음 3s1 이렇게 해주시면 11개가 딱 만족이 될 거라고. 그죠?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기 B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s 오비탈에 몇 개 있어요? 2개. 그 다음 2s 2의 2주기에는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그렇죠? 7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2개, 5개. 그 다음은 3s인데 3주기에는 전자가 2개. 알겠죠? 이런 식으로 B가 바닥 상태에 대해서 들뜬 상태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택지 1, 2, 3, 4, 5 뭐 예를 들면 뭐 1번 둘은 다른 주기 원소다. 맞나요? 아니 둘은 같은 주기 원소다. 맞나요? 원래는 산소. 자, 요렇게 배치되면 바닥 상태에서는 최외각 전자 배치가 ES2P죠. 그러면 요거로부터 산소는 몇 주기 원소인 걸 알 수 있어요? 2주기 원소죠. 요런 걸 따질 때는 항상 바닥 상태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소듐 같은 경우는 가장 주양자 수가 큰 게 3s죠. 그럼 얘는 3주기 원소니까 둘은 원래 바닥 상태에서 다른 주기 원소겠네요.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맞나요? 자, 원자과 전자수도 언제 따지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도 바닥 상태에서 따지는 거죠.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예요?
2 더하기 4에서 6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지금 원자가 전자고요. 즉 주양자 수가 가장 큰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고요. 소듐 같은 경우는 누가 원자가 전자예요? 요놈이죠. 자, 됐고 그 다음 3번 홀전자 수는 A가 B의 2배다. 홀전자 수는 A가 B가 2배다.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홀전자 수 따져야 돼. 자, 역시나 바닥 상태에서 이제 한번 따져 볼게요. 바닥 상태 AB에서. 자, 그럼 이때 홀전자 수 몇 개냐? 오, 이렇게 전자 배치되면 홀전자 수 몇 개 있어요? 여기 몇 개 있어요? 한 개죠? 왜냐면 1s2, EP6 이런 건 전자 배치가 다 채워져 버린 거니까 전부 다 전자가 다 서로 뭐냐면은 그 쌍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원리에 따라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얘만 홀전자고요. 여기서는 어디가 홀전자냐면 여기에 홀전자가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잠깐 P4 전자 배치를 생각하면 P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P 뭐뭐뭐 X, Y, Z. 여기에 전자 4개 어떻게 배치시켜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키면 여기 홀전자가 몇 개 있음이야? 2개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S오비탈 전자수. 이건 S오비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여기는 S오비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다르겠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는 P오비탈은 있고 여기 있으니까 P오비탈의 존재는 동일하겠네요. 됐죠? 자, 지금 이제 기절해가는 성현이 때문에 요거 됐고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붙으세요. 네. 다시요. 뭐라고? 들뜬 상태 거기서는 들뜬 상태라고 했으니까 조금씩 1S 트는 것도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들뜬 상태 전자 배치는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만 만족하면 돼요. 보통 뭘 만족하지 않냐면 들뜬 상태 전자 배치는 싸움 원리와 훈투르를 만족하지 않아요.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닐 수 있죠. 네. 훈투르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닐 수 있죠. 네, 그게 들뜬 상태예요. 그럼 네. 저거 말고도 조금씩 다른 배치도 있을 수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뭐 예를 들면 얘 뭐 이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그러니까 들뜬 상태는 여러 가지인데 그 들뜬 상태 중 한 가지를 표현한 거죠. 알겠죠?